거기 가면 IYS 시청자 여러분, 2021년 3월 8일 월요일 오후 4시 거기 가면 IYS가 이 12차 방송을 시작합니다. 가면 IYS는 나가자 세계로 라는 깃발을 높이 들고 매주 월요일과 목요일 4시에 15분씩 방송하고 있습니다. 코이카 하면 IYS는 진실과 정의를 바탕으로 세계평화, 인류공영과 한반도 평화통일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24번째 나라로 세계 최강 미국, 그 미국 두 번째 이야기로 지난 1월 20일에 있었던 미국 46대 조 바이든 대통령 취임식에서 축시 하나로 세계적 스타가 되어 2036년 미국 대통령으로 유력시되는 22살 처녀 아멘다 고먼의 축시를 소개하겠습니다. 트럼프 대선 불공이 불상스럽게 이어졌지만 어떻든 1월 20일에 제46대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30분도 되지 않은 취임 연설에서 통합을 11번이나 모든 미국인에게 통합의 길을 함께 할 것을 부탁한다고 호소하였죠. 이는 현재 미국 사회가 얼마나 분열된 상황인지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한 사람, 취임식장에서 단번에 세계의 이목을 집중한 사람이 있었죠. 여러분들 기억나지요? 노란 노트를 입고 빨간 모자를 쓴 모습을 애뜬 흑인 소녀가, 처녀라고 하나요? 20살인데 하여튼 흑인 소녀가 등장했습니다. 저는 범상치 않은 일이 벌어질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긴장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힘과 카리스마가 넘치는 소리가 울려나왔죠. 19살에 LA 청년 개가인 시위된 아만다 고만다는요, 하버드 사회학과 졸업을 앞둔 학생이었는데 캘리포니아 로스앤젤레스 미혼모 가정에서 자란 고만은 중학교 교사인 어머니 밑에서 자랐죠. 어린 시절 바이든 대통령과 마찬가지로 이 언어 장애를 겪었답니다.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과 마르틴 루터 킹 목사를 모델 삼아 말하기를 연습했고 브로드웨이 뮤지컬 해밀턴의 노래를 따라 부르면서 언어 장벽을 극복했답니다. 고만은 16세이던 2014년 로스앤젤레스 청년 개화인신이 되었고 2017년에 전 미국 초대 개화인신이 되었죠. 이때 바이든 대통령의 부인 질 바이든 박사가 그녀의 시 낭송을 눈여겨보고 이번에 그녀를 축시 낭송자로 초청한 것입니다. 표준 영어 발음이었기에 그녀의 시는 저 귀에 쉽게 또 또렷이 전해졌습니다. 그녀가 민주주의는 때로 시험될 수 있지만 결코 영구히 패배하지 않을 것이라는 구절을 비롯해 전 세계는 감동을 받았습니다. 고먼은 축시에서 지난 1월 6일 트럼프 전 대통령 지지자들의 의회 난입 사태로 상징되는 미국 민주주의의 위기와 분열 양상을 극복하고 희망과 통합을 노래하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시청자들은 22세 흑인 여성의 통합에 대한 시의 내용뿐만 아니라 손으로 말을 건네듯 너무나 자연스러운 그녀의 손동작을 보고 감동을 느꼈습니다. 방송인 오프라 윈프리는 트위터에 젊은 여성이 떠오르는 것을 보며 이렇게 뿌듯한 적이 없었다고 찬사를 보냈고요. 미셸 오바마 전 대통령 부인도 고먼의 축시는 강렬하고 심금을 울리는 시였다 하며 어멘다 계속 빛나라 그렇게 트위터를 날렸습니다.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도 트위터에 고먼은 2036년에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녀의 행보가 너무 기대된다. 그때까지 기다리기가 너무나 지루하다 하며 그와 함께 찍은 사진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뉴욕타임즈는 그 축시 낭송 장면을 이렇게 표현했죠. 담백하고 평이한 말을 상의하며 명쾌하게 귀에 듣기 좋은 음조로 낭송했다. 그녀의 손놀림은 마치 오케스트라를 지휘하는 것 같은 표현력을 보였다. 고먼은 시를 쓰면서도 사회운동을 이끌고 있다 합니다. 스토리텔러가 세상을 바꿀 수 있도록 플랫폼을 제공하는 단체 완펜 완페이지를 이끌고 있죠. 뉴욕타임즈는 먼 목표지만 저는 2036년 미국 대통령이 되기 위한 공직에 출마할 작정이라는 그녀의 버킷리스트가 놀라운 일이 아니다 라고 썼습니다. 고먼은 힘차고 우아하게 축시를 낭독하였죠. 그 시 안에 담긴 시어들은 오늘과 내일을 넘어 먼 미래까지 전 세계 모든 사람들에게 심금이 울려 퍼질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녀의 시를 우리말로
소개합니다. 시의 리듬을 살리기에는 부족하나 함축되어 있는 그 의미 전달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태양이 떠오르면 우리는 스스로에게 묻습니다. 이 끝없는 어둠에서 빛은 어디에서 찾을 수 있겠는가 하고, 우리가 짊어지고 가는 아픔 그리고 건너야만 하는 바다가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우리는 시련에 용감히 맞섰고 침묵이 항상 평화가 아니라는 것, 그리고 정의를 규범하고 정의하는 것이 언제나 정의가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어느새 새벽은 우리에게 옵니다. 어떻든 우리는 살고 있고 어떻든 우리는 역경을 걷고 목격했습니다. 아직 완성되지 못했을 뿐 무너지지 않는 나라를 우리는 누구의 후손으로 미운 모손에 자란 깡마른 한 흑인 소녀가 대통령이 되는 꿈을 꿀 수 있는, 그리고 대통령을 위해 시를 낭송하는 그런 나라의 후계자입니다. 우리는 세련되지도 완벽하지도 않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완벽한 세상을 이루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뜻도 아닙니다. 다만 우리는 인간의 모든 문화, 피부색, 성격, 조건을 다 포용하는 국가를 만들고자 우리는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시선을 우리 사유 차이가 아니라 우리 앞에 놓여 있는 것에 맞추고 있습니다. 우리는 분열을 종식시켜야 합니다. 우리는 미래를 우선에 두고 서로 차이점을 제쳐 놓아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두 주먹을 내려놓고 서로가 서로에게 닿을 수 있도록 팔을 내밀어야 합니다. 우리는 누구에게도 해가 되지 않는 모두를 위한 화합을 추구해야 합니다. 다른 것은 몰라도 세상이 이것은 진실이라고 말하게 합시다. 슬퍼하는 동안에도 우리는 성장했고, 상처받는 동안에도 우리는 희망을 가졌고, 지칠 때도 우리는 노력했다고, 우리는 영원히 함께 할 것이라고, 승리할 것이라고, 우리가 패배를 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 아니라 분열의 씨를 뿌리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비전을 갖도록 말씀합니다. 모두가 자신의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 아래에 앉아 있으라. 그러면 두려울 것이 없나요? 우리가 우리의 시대에 부응한다면 승리는 칼날 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만든 모든 탈 위에 있나니, 그것이 약속의 땅, 우리가 감히 용기를 갖지만 한다면 우리가 오를 언덕입니다. 미국인이 되는 것은 우리가 물려받은 자부심 그 이상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과거이고 또 우리가 회복시킬 우리의 역사이기도 합니다. 함께 보듬기보다는 오히려 이 나라를 파괴하려는 폭력을 우리는 최근에 보았습니다. 만약 그것이 민주주의를 지연시키는 것을 의미한다면 이 나라를 파괴시킬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시도가 거의 성공할 뻔했습니다. 그러나 민주주의는 절대 지연될 수 없지만 결코 영구히 패배하지는 않습니다. 이런 진실 속에서, 우리가 신뢰하는 이런 믿음 속에서 우리가 미래를 응시할 때 역사도 우리를 응시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지금은 단지 구원의 시대입니다. 우리는 처음에는 이를 두려워했습니다. 우리는 그런 무서운 시기의 상속자가 될 준비가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안에서 우리는 힘을 찾았습니다. 새로운 역사의 장을 쓰게 될, 우리 자신에게 희망과 웃음을 주게 될 그러한 힘을, 우리는 과거에 이런 의문을 가졌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재앙을 이겨낼 수 있을까 하고, 그러나 이제 우리는 단언합니다. 감히 어떻게 재앙이 우리를 지배할 수 있겠는가 하고요. 우리는 다시 과거로 돌아가지 않을 거고 미래를 향해 나갈 겁니다. 멍이 들었지만 온전한 나라, 자비롭지만 대범한, 맹렬하지만 자유로운 나라를 향해 우리는 위협 때문에 돌아서거나 방해받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의 무마우든과 타성이 다음 세대의 유산이 될 것이고, 우리의 실수가 그들의 짐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만약 우리의 사랑에 힘을 더하고 그 힘에 정의를 합친다면 사랑은 우리의 유산이 되고 우리 아이들은 미래를 바꾸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나라보다 더 좋은 나라를 우리 후손에게 남겨줍시다. 청동처럼 뜨는 가슴으로 숨을 쉴 때마다 우리는 이 상처받는 세상을 놀라운 세계로 만들어 나갑시다. 우리는 금빛 언덕의 서부에서 우리 선조들이 처음으로 혁명을 깨닫던 바람 부는 동북부에서, 호숫가 도시들의 중서부에서, 햇볕에 걸린 남부에서 우리 모두 일어설 겁니다. 우리는 우리나라라고 부르는 방방곡곡에서 재건하고 화해하고
회복할 것입니다. 우리는 다양하고 아름답게 새로 태어날 것입니다. 날이 밝으면 우리는 타오르는 불빛 속에서 두려워하지 않고 어두움 속에서 헐헐 벗어날 것입니다. 새로운 새벽은 자유로움 속에서 피어납니다. 항상 빛은 존재합니다. 우리가 그것을 볼 수 있는 용기만 있다면, 우리가 그렇게 될 수 있을 만큼 용감하다면. 그렇게 하면 시청자 여러분, 우리 사회도 미국처럼 분열과 갈등이 심각한 것 같습니다. 희망과 화합의 언덕을 함께 오르자는 고먼의 간절한 절규가 우리에게도 감동을 주는 이유입니다. 다음 시간부터는 강명구 평화마라토너가 526일 동안 미대륙 5,200km와 유라시아 3할리 16,000km를 하루에 41km씩 마라톤 코스를 달려서 지구 한 바퀴 달린 모험과 도전 사랑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강명구 평화마라토너는 서울에서 태어나 학업을 마치고 29살 때 미국 뉴욕으로 가족과 같이 이주했습니다. 그는 50대 때에 친구의 권유로 마라톤을 처음 시작하여 뉴욕 보스턴 마라톤을 완주하고 59세 때는 2015년도에 미국 대륙을 남의 도움 없이 오직 자신의 두 발로 수레를 끌면서 숙식을 해결하면서 완주했습니다. 이때 그가 내건기치는 한반도 평화통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악정 고특급 때 구사일생으로 2015년 6월 5일 125일 만에 미 대륙을 횡단하며 그는 자연스럽게 평화마라토너라고 불리게 되었습니다. 그는 미 대륙 횡단 경험을 빗드럼길로 편해 독자들의 큰 울림을 주었습니다. 빗드럼길이란 그가 달린 LA에서 뉴욕까지 5,200km 도로에 수로가 붙인 길 이름이며, 뜻은 빛이 서려 있는 길, 빗드럼길, 빛이 서려 있는 길을 뜻하는 수로와 지혜는 순 우리말입니다. 여기서 빛이란 생명이고 평화이고 희망입니다. 그리고 평화통일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그 빗드럼길이 라이트 패스라는 제목으로 영국에서 앞으로 한 1, 2주 후에 발간됩니다. 영어로 발간되죠. 그러면 미국인가 세계인의 마음을 울릴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는 미 대륙을 횡단 마치자마자 29년 동안의 미국 이민 생활을 청산하고 2015년 7월 역이주하여 서울로 돌아왔습니다. 서울로 돌아온 뒤 한반도 남녘 일주 달리기, 한반도를 이 해안가를 따라 쭉 달렸습니다. 울릉도까지. 그리고 사드 반대 한반도 종단 달리기, 베트남 달리기, 네팔 달리기를 마치고 드디어 유라시아 대륙 16,000km를 2017년도 9월 1일부터 2018년 10월 6일까지 401일 동안 네덜란드 해구에서 16개국을 당장 횡단하여 중국 단동에 있는 압록강까지 달렸습니다. 이로써 미 대륙과 유라시아 대륙 횡단에 성공함으로써 세계에서 유일하게 지구를 한 바퀴 달린 사람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유라시아를 달릴 때는 기존의 한반도 평화 통일 기치에다가 세계 평화를 추가하여 평화마라토라는 그의 이미지를 세계에 각인시켰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달릴 때마다 각 지역의 지역방송이나 중앙방송이 그를 생방송이나 뉴스 시간에 인터뷰할 때마다 한반도 평화통일이 잘못 처리된 세계 2차 대전의 올바른 종전 처리 방식이며 한반도 평화통일이 세계 평화통일에 기여하며 인류 공용이라는 인류의 희망을 가져올 것이라고 그가 역설했기 때문입니다. 그가 지구 한 바퀴 달리기 중 아직 미완으로 남아있는 한반도 북녘 달리기, 즉 신의주에서 평양, 개성, 그리고 휴전선 DMZ를 훌쩍 넘어 서울로 내달릴 때 우리의 소원인 평화통일이 성큼 다가올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강명구 평화마라토너가 북녘을 달릴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한마음으로 응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부터 펼쳐질 시장 최대의 도전과 평화, 그리고 사랑 이야기를 많이 기대해 주시고 많은 젊은이들이 볼 수 있도록 홍보도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친구